첫 번째, 부피 형성 완화제인데요. 완화제 아닙니다. 아래 하자를 쓰고 있고요. 메커니즘은 장관 내의 대변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일단 이 하제 자체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도 않고 대장에 도착해도 대부분의 하제는 세균에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꾸준히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변량 자체가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일단 수분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대변 자체가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배출이 될 거고요. 또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게 또 장 운동 자체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대변이 배출이 되면서 변비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화 때문에 이거를 완화제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입니다. 자, 주의사항은 일단 물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 가능한 환자라면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장협착 환자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변 자체를 이제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이 좁아진 사람한테서는요, 통과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분에 대한 과민증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제 일부는요, 또 장내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이산화탄소나 수소가스를 만들면요, 더부룩한 복부 팽만감이나 또 다량의 방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차전자인데요. 서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맞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또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자, 식이섬유에 대한 과민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약을 쓰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는 칼슘 폴리카르보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섭취가 제한되어야 하는 환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고칼슘혈증이나 또 결석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로 같은 항생제의 어떤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칼슘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디곡신, 자, 이게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기전으로 쓰이잖아요. 자, 이 수축에는 칼슘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칼슘이 디곡신의 작용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 동시에 있으신 분들이 보통 쓰게 되죠. 자, 그리고 pH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 대표적으로 제산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제산제에서 pH가 변하게 되면요, 이 칼슘과 폴리카르보필이 해리가 되어야지 이 제대로 작용을 할 텐데 이 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투성 완화제인데요. 자, 완화제들은 뭔가 들어보면은 비슷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이 완화제들은 한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분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삼투성 완화제는 일단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쉽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그네슘 제제가 일단 대표적인데 이 MgO의 마그네슘 이온은요, 장에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삼투 효과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장관 내압이 이 수분에 의해서 커지게 되고 하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보니까 마그네슘 배출에 문제가 생겨서 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고마그네슘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만성심부전 3단계 이상 그리고 소화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드물긴 하지만 고마그네슘 혈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혈압, 섬액, 심차단, 구역 구토, 의식저하, 호흡억제,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고마그네슘 혈증이 생각이 든다. 그럼 일단 중단하는 게 맞겠고요. 칼슘 제제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기량제로서 칼슘 제제를 쓸 수가 있고 또 포도당이나 인슐린이요. 칼륨만 세포 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세포 내로 집어넣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석이 가능한 환자라면
급하다. 그러면 투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묽은 변을 만드는 기전이기 때문에 설사가 생겼다. 그러면 용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MgO는요, 대표적인 또 제산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죠. MgOH2 요거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OH기에서 제산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가 안 되는 형태의 당류인데요. 락톨로스입니다. 이 락톨로스는 간성 혼수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락토스가 아니에요는 다릅니다. 이 락톨로스는 갈락토스와 플럭토스라고 하는 이게 과당이죠. 이게 합쳐져 있는 이당체 형태로요.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혈류로 들어가서 혈당을 막 높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도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에서 세균이 얘를 분해해서요. 산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산이 삼투 효과를 내서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이 물을 흡수해서 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인데요. 장에서 역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 내에서 이게 삼투압을 높이 유지하면서 체내로의 수분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얘가 이제 계속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배변하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 정결제로 쓰게 되는 거죠. 수술 전에 장 청소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MgO, 락툴로스, PG가 대표적인 삼투성 완화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성 완화제인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부피형성 완화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삼투성 완화제, 이런 약물이 듣지 않을 경우에 단기간 투여하는 약제고요. 장기간 쓰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래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관에 있는 장관신경계를 자극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장 내에서 수분이나 전해질이 흡수가 되는 걸 막고 이 안에 오래 머물게 만들어서 축적을 시키면서 또 장운동을 촉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극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비사코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아까 이게 실리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차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센나라고 하는 게 바로 자극성 화제거든요. 이 아락실은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부피 형성 완화제에 해당하는 차전자와 자극성 화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이 센나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요. 결국 장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극성 완화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세로토닌 4형 수용체는 장관세포나 평활근 그리고 장관신경계 쪽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활근의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은 근육의 수축을 촉진시키게 되면서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신경계 쪽의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요. 이 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서 역시나 수축을 증가시키고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세포에서는요. 분비를 증가시켜서 장관 내에 물질들을 저류시키게 되면서 또 이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장운동을 증가시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물은 변이 발생했을 정도다. 충분한 양을 쓰고 있는 거겠죠. 스스로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환자분께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한 가지 약제 효과가 없다면 집착해서 용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기전의 약물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 형성 완화제를 일단 쓰겠죠. 이걸 투여해도 반응이 없다면 다른 기전의 삼투성 완화제를 쓰거나 아니면 추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된다. 자극성 완화제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나 장기간 쓰는 게 아니라 단기간 간헐적으로 투여합니다. 자, 그리고 생균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쓰고 있거든요.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 완화, 배변 횟수, 또 대변을 묽게 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